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하여 찬반 디베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전 던지기를 하여 먼저 할 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에 숫자면이 나오면 반대팀이 먼저 하고 그림면이 나오면 찬성팀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면이 먼저 나왔으니 반대팀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의 일반 전환 나와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찬반 디베이트에서 반대측 입론을 맡은 이면서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디베이트 주요 용어인 소년법과 촉법소년에 대해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년법이란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처벌할 때 처벌보다 교화를 주 목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령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일컫는데 소년법상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화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화는 가르칠 교회, 대화라는 말로 가르치고 이끌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소년법의 주 목적인데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소년법의 목적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중분들께서는 본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분명 지금보다 미성숙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시진 않나요? 이렇듯 자신의 어린 나이에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판단 능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성인과 같은 죄값을 치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의 주 목적인 교화에 맞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 등을 충분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작가인 오히라 미스요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야쿠자에 입단해 온갖 비행 행위를 일삼았지만 이후 주변인들의 노력에 교화되어 한자도 못 읽는 상태로 공부에 매진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지금은 비행 청소년들을 교화시키는 데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아닌 재발 방지와 교화로 범죄 소년은 충분히 갱생할 수 있습니다. 앞선 근거들로 저희 반대측은 소년법이 인해 처벌 대신 교화에 집중하면 청소년은 갱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거 소년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성팀 이관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측 이반 발언자 송예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성인 범죄자 못지않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집단 폭행과 사이버 폭력, 심지어는 무면허 운전과 차량 절도 등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는 명목 하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성장시킨다는 목적으로 청소년 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한다라는 주제에는 청소년 범죄의 교화와 성장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소년법을 만들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는 소년법을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자들을 교화시키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정의하였습니다. 저희 찬성팀은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제를 실효성이 없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저희 팀은 청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년법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가 소년법을 악용하고 재범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희 팀 논거의 핵심어는 첫째, 청소년 범죄의 증가, 둘째, 소년법의 악용, 셋째, 소년법의 비실효성입니다. 첫째, 청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법원은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청소년 폭행 범죄가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강력 범죄인 청소년 성범죄 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에게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청소년 범죄 처벌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자는 소년법의 적용 나이와 처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나이임을 알고 더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를 던지고 유리병을 던지는 등의 비이성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자신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을 알고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소년법의 교화가 실현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습니다. 청소년 범죄 횟수가 증가하고 범죄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처벌 수위가 낮아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5.6%이고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12.8%로 10년간 청소년의 재범률이 성인의 재범률의 2배 이상 높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청소년의 재범률의 높은 수치는 소년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소년법을 폐지한다는 주제에 대해 찬성하여 청소년 범죄의 증가, 소년법의 악용, 소년법의 비실효성을 논거로 들어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팀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범죄자를 교화시키고 소년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한다는 소년법의 본질이 높은 재범률과 악용 사례에서 모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의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차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의 입안자는 나와서 교차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준비 안 좋다지. 이거 불러가야 돼. 응, 부탁드려야지. 누나 화이팅! 할 수 있어. 먼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청소년 범죄율이 오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소년법이 폐지됐을 때의 범죄율은 내려가는 것입니까? 소년법이 폐지되면 소년들이 성인들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청소년들이 처벌의 무서움을 알고 지금보다는 범죄를 덜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 질문하겠습니다. 상대팀 논거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논거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논거를 정리하자면 저희에서는 소년법으로 미성숙한 나이의 실수를 다시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소년법의 목적이 교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재범률이 높은 것은 교화되는 것입니까? 재범률이 높은 것이 교화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청소년은 미성숙한 나이이므로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어서 이거에 대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걸로 인해서 교화가 될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청소년 법으로 교화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청소년들이 지금 어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른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정보와 사회로 인해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돼서 범죄에 관한 부분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범죄를 모범할 수 있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된다는 그런 것은 청소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청소년이 미숙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청소년이 어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른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현대 사회가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 범죄에 관한 부분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러면 성인들이 하는 범죄를 쉽게 모방할 수 있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인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청소년은 성인보다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반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4분입니다. 반박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면 여기 있어?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아니, 저거, 예린이부터구나. 근데 찍고 있어요, 지금? 어떡해. 이게 너무 큰일 났다. 아니요, 준비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팀 나온 다음에 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 측에서 반박을 맡은 손예린이라고 합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는 소년법 때문에 청소년의 범죄가 증가한다.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 악용 사례가 많다는 근거를 들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셨는데, 폐지를 주장하셨는데, 먼저 소년법 때문에 청소년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청소년을 소년법 없이 형사처벌을 하여 감옥에 가둔다면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감옥 안에서 세상을 증오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더 큰 범죄를 계획하여 출소 후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의 재범과 강력 범죄를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성 측에선 교화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교화가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빈약합니다. 또한 교화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문제는 소년법 폐지가 아니라 상담 등의 보호 조치를 늘려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악용 문제는 소년법을 폐지하여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근거를 저희가 주장했기 때문에 청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하여서 더 큰 범죄와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시는 반대 측에게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시는 찬성 측에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거는 청소년의 범죄가 소년법 때문에 증가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범죄가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근거가 빈약하다. 세 번째, 소년법을 악용하여서 범죄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찬성 측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다음으로 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팀 반박을 맡은 한지원입니다. 상대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제셨습니다. 첫째, 청소년 범죄자는 소년법에 의해 교화를 시켜서 갱생시켜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은 어른들에 비해 비성숙하다입니다. 청소년 범죄자는 소년법에 의해 교화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범죄자는 성인 범죄자보다 재범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청소년이 소년법에 의해 교화가 되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에 비해 미성숙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많은 미디어 매체를 접하며 정신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미디어 범죄에 관한 부분에 쉽게 노출되어 범죄를 모방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상대팀이 주장하신 소년법을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에 적극 반대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교차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재범률에 따라서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럼 소년법을 저희가 폐지하여서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하였을 경우에 재범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일단 청소년이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건 청소년이 소년법에 의해서 약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금방 사회로 돌아가서 재범을 저지른다는 가정하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청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서 오랫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많은 반성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한 이런 반성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주장하였던 청소년이 만약 교도소에 있게 된다면 반성이 아닌 오히려 세상에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왜냐하면 청소년은 미성숙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억울함을 느껴서 출소 후에 더 큰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가능성은 어디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청소년은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판단 능력이 미성숙합니다. 그런데 보호가 아닌 교도소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세상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들거나 또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강력한 범죄를 계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력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지만 일단 청소년이 소년법에 의해서 약한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일찍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그 청소년 범죄자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 대해 주는 대한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학교폭력을 통해서 가해자가 소년원에 갔다 와서 이 금방 사회로 돌아왔을 때 그 근처에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그 가해자가 보복을 했을 때 받는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교도소에 가서 출소를 해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는 가해자에게 교화 조치의 한 부분이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할 문제이지 교도소에 가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보복 폭행에 대해서는 교도소에 가둔다고 해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단 교도소에 수감이 된다면 오랜 기간 동안 교도소에 있게 되고 그로 통해서 이 가해자가 많은 반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가둬두면 반성이 된 하지만 저는 그 주장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가둬둔다고 해서 반성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강력 범죄를 일으킨다는 가능성도 빈약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저는 오래 가둬둔다, 좋게 가둬둔다의 문제가 아니라 소년원에 가둔다면 상담 등의 보호 조치와 교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성이 좀 더 쉽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교도소에서도 성인과 똑같은 대우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맞는 상담 조치와 교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이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요약을 하겠습니다. 저희 팀 먼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요약을 하기 전에 준비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2분씩 합니다. 먼저 반대팀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년법 폐지를 해야 한다에 반대하는 반대측 요약 이면서입니다. 상대팀께서는 소년 범죄의 증가, 청소년법 악용, 소년법의 불실효성을 근거로 들어 소년법 폐지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소년법 때문에 청소년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교화가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빈약하다. 악용 문제는 소년법을 폐지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들어 반박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청소년법으로 미성숙한 나이에 실수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소년 범죄자 72,759명 중 강력 범죄자는 3,463명으로 적은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법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강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보다 강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지만 청소년 범죄율은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아까 전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청소년의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청소년은 아직 배워나가야 하는 학생으로 성인보다 교육적인 조치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사회에서 개선될 가능성은 작고 사회에서 낙인을 찍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소년법은 꼭 있어야 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결국 우리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으며 법 자체가 폐지되니 우리와 성인을 갈라놓은 모든 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소년법을 개정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십니까? 파이팅!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층 요약을 맡은 권사원입니다. 먼저 상대팀께서는 청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제에 반대 의견을 주로 주장했었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을 청소년법으로 교화시킨다. 둘째, 청소년들은 미성숙한 정신 상태이다. 셋째, 소년법을 폐지하여도 범죄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주장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팀께서는 청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를 기본 입장으로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찬성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청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이 청년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년법이 교화가 실현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습니다로 합리적인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디베이트의 쟁점은 첫째, 청소년법의 교화, 둘째, 청소년들의 미성숙적인 정신 상태, 셋째, 청소년의 범죄율 증가. 첫 번째 장점인 청소년법의 교화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교화에 집중하신다고 하셨지만 청소년의 재범률이 어른의 2배이기 때문에 교화가 실용성이 없다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청소년법의 교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범률 또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2배이기 때문에 청소년법의 교화는 실용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쟁점인 청소년들의 미성숙적인 정신 상태에 대해 상대팀께서는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 상태가 미성숙하다고 주장을 하셨지만 허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옛날과 달리 현대 사회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청소년들의 정신 상태는 어른들과 비슷한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잘했어. 지금부터 모든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화부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릴까요? 일단 재범률이 높은 것이 일단 그 반박을 하실 때 실효성이 없다라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하셨는데 재범률이 높은 것이 교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까? 교화가 되었다면 재범률이 낮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소년법이 없었을 경우에 재범률이 어떨지 모르는 것이고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화를 해서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성인보다 청소년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청소년이 성인보다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교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낮춘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 질문해도 됩니까? 네, 질문하세요. 지금 정보가 쌓였기 때문에 청소년이 안 좋은 미디어를 접했고 이로 인해서 범죄율이 강력범죄가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가 소년법 폐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런 미디어 사회에서 이걸 이용하여 청소년의 교화 조치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보화 사회로 인해서 미디어를 접하는 것이 반드시 강력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저희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정보화 사회를 언급을 한 이유는 청소년이 성인만큼 성숙하다,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그로 인해서 얘네가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때 사용을 한 것이지 정보화 사회로 인해서 이 발생하는 그런 미디어 매체 이런 것들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소년법 폐지가 아니라 정보화 사회 미디어에 대한 규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일단 소년법이라는 게 청소년에게 약한 처벌을 내리는 건 아닙니까? 약한 처벌을 내린다는 거는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 적절하게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저거 궁금한 것입니다. 적절한 목적에 따라. 네, 그 목적이 바로 교화 아닙니까? 근데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법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화가 반드시 성공할 수는 없고 이 법이 폐지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교화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년법은 1997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점점 나아지고 있었나요? 저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교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고 그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만한 그런 다른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소년법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소년법의 폐지로 이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소년법이 폐지되면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청소년이 과연 교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교화가 된다는 것이 청소년에게 그런 어떤 성장과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생활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 시간 끌었다. 지금부터 마지막 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반대측 먼저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 폐지법 주제 반대측 마지막 초점을 맡은 김민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중분들께 저희의 주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소년법으로 인해 처벌 대신 교화에 집중하면 청소년은 갱생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범죄 분석에 따르면 소년 범죄 중에서 강력 범죄는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법을 폐지하게 된다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빵이나 짜잘한 간식들을 훔치는 청소년들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 제1장 총칙 제1조에 따르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표면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듯 소년법은 소년 범의 교화와 올바른 사회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여름처럼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청소년 범죄 해결에 있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청소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부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측 나와주세요. 우리는 준비한 게 있어. 여기 앞에 서도 보여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마지막 초점을 맡은 한지원입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저희 팀이 마지막으로 심판과 청중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의 높은 재범률이 소년법의 비실효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청중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그래프를 봐주세요.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청소년의 재범률이고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성인의 재범률입니다. 청소년의 재범률이 성인 재범률의 2배가 넘는 것을 보이십니까?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특별 처분을 받는 청소년 범죄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성인 범죄자보다 더 많이 재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은 소년법에 의해 교화와 건전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전체 범죄자의 3.8%를 차지하는 청소년 범죄자가 96.2%를 차지하는 성인 범죄자보다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소년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디베이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